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염소 아저씨님, 양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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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죠? 어제 오늘 아주 같아요. 날씨 좋네요. 예. 예, 뉴저지는 어떠세요? 여기도 굉장히 따뜻해요. 어저께는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 막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저희도 오늘 좀 창문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얄궂게 드는데, 예, 예, 항상 회사에서 나오면 한 5시 반 정도 되는데요. 네. 오늘은 좀 많이 한했어요. 아무래도 날이 낮이 길어진 길어지다 것 보니.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양희님의 배경 화면은 늘 그 양희님이 갔던 곳이라든가 최근에 뭐 날씨와 환경을 잘 보여주는 그런 배경 화면이에요. 그래서 네, 뭐 뉴저지 물론 바닷가예요. 예. 그거 어디 쪽에 있는 바닷가예요? 사우스 저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뉴저지에 저희가 가든 스테이 파크웨이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턴파이크 지나고 95번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바닷가들이 있어요. 거기 그렇죠, 있는 그렇죠. 바닷가 중에 하나예요. 참, 제가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지금 양이님 배경같이 이렇게 좀 한적하고 좀 평화로운 이런 그림이 좀 보고 싶은데, 지금의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양이님 배경화면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감자떡 파시는 분들, 옥수수 파시는 분들, 이렇게 파라솔, 이게 엉성한 파라솔 이런 것들이 좀 그리워지는, 좀 이기적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짧게 뭐 소식들이 너무나도 지금 우리 고국 소식이 너무나도 지금 다채로운데, 지난 그 연료비 인상 한 뒤에 지금 고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골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보통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이런 피부로 이제 생활로서 딱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불편함이 오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너무 살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리가 윤정부에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상반기에 이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전기, 뭐 가스, 에너지 요금 이런 것도 인상은 해야 되겠지만 인상 폭을 최대한 조절해서 올리도록 해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요. 이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좀 제가 좀 한 가지 꼬집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상은 이게 불가피한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뭐 물가 인상 보십시오. 너무나도 불가피한 겁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뭐 이렇게 절대 올려야 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광고가 나왔었는데, 말도 그렇게 하고, 이제는 뭐 늦추겠다. 최대한 늦추도록 이렇게 조절해서 올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정부를 질타를 하면 안 될 것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할 때 지난 가을 늦가을부터 전 세계인들이 걱정한 게 이제 러시아가 뭐 가스를 공급을 중단하고 뭐 하면서 엄청나게 추운 겨울을 지낼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했는데, 그 우려에 비해서는 훨씬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 독일 같은 데서도 원유 처리 시설 같은 거를 뭐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수출 수입도 이제 다각화하고 각국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 겨울 초겨울에 우려했던 그런 정도보다는 훨씬 제대로 잘 지냈고 이제 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뉴스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 세계적인 이런 상황과는 달리 그렇게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요, 마치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는데, 물가가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혔다. 이게 음, 다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서 올려야 되는데, 안 네.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이런 그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마치 음,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 살았던 사람들 같아요. 아니, 알고 공감합니다. 있었으면 준비하고, 그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렵게 사는 서민들한테는 그 물가가 오른 거를 당연히 바로 반영하지 않고, 그런 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서민들이 그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맞죠. 자기네들이 동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는지를 오히려 거꾸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도대체 알고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 음, 전에도 또 계속 뭐 어디 무슨 간사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뭐 지금 얼마가 들었대느니 뭐 계속해서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되는 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음, 국회에서 지금 각 기관장들,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진짜 절약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그 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지금도 이렇게 언론이 뭐 대대적으로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한다, 뭐 도시가스 인상 사실상 제동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미 받아본 그 전기세 고지서가 뭐 엄청나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고, 그 덕분에 이분 대구에서도 경북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막 다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음, 언론이 진실을 지금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막상 연말 닥치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서민들의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이번 정부에 투표를 하시고 힘을 밀어주신 분들 좀 언성을 좀 높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뽑은 것은요, 예전에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이거 많이들 아시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아까 좀 전에 양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론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고, 이런 것을 비중 있게 다룰 때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쓰잘데기 없이 그냥 토를 달고 살을 붙이고 해가지고, 뭐 괜히 한번 날짜를 더 섞는다든지 그 뭐 뉴스에 그래서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게끔 하는 이런 참 저열한 그런 기술들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 기사한테 물어봐 보면 뭐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면 또 저는 뭐 나만 바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김학의 이 아니요, 사람은 뭐- 그게 예. 아니라 김학의가 무혐의 받은 그것보다 요번에 나온 거는 김학의 그 전 차관이 한테 그 출국 금지 내렸던 건에 대해서 무혐의 나온 걸로 아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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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사건이 오늘 무혐의 된 게 뭐냐면, 전 차관이 도망을 가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야, 이거는 한 점의 의혹 없이 샅샅이 밝히거라.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흘 뒤에 김학의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끊고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출국 금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 건은요, 지금 네, 김학의가 불법으로, 그러니까, 아니, 출국을 할까봐 그 출국을 막은 거에 대해서, 그게 불법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무혐의 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근데 약간 법적인 그 절차에 그 불법이 조금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양심적인 검사와 그때 보니까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또 전 법무연수원 뭐 연구위원이었던 뭐 차규근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미리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이
그 출국 고 할 것 같다. 왜냐면 그때 동영상이요. 너무 확실하게 얼굴이 다 보이고 거기에 막 좀 알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얼굴까지 다 보이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긴급 출국 금지를 하려면 보통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피의자한테만 그걸 내릴 수가 있대요. 음, 근데 미리 그거를 허락을 받지 않고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그거를 차후에 그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근데 밟을 때 미리 사전에 그 승인을 받은 것처럼 예, 관련 없는 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나중에 사후 승인을 절차를 밟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불법적인 게 조금 발생을 한 거죠. 음, 그거에 대해서 인제 기소를 했던 거고 마치 이 사람이 무죄인데 검찰이며 다 이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출국 못하게 한 그런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다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그게 무죄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렸죠. 이런 예, 거는 근데, 그렇죠. 뭐, 근데 이런 걸 뭐 너무 그 법 절차 이런 것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위직에 있는, 그것도 법무부 쪽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성접대를 받고 그런 동영상이 다 유출이 되고 또 도망가려고 비행기 타고 그런 거 자체가 이미 뭐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저 사람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거기 내에서 뭐 약간의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출국금지 내린 그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놈들이 음, 나쁜 놈들이죠, 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겁을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법을 악용을 하는 거죠. 어떤 일들은 법보다 정치적으로 그 판단을 해야 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의 한계, 법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그러니까 나쁜 일을 저질러도 그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무섭다는 게 이런 법조항들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나쁜 짓을 그렇죠. 다 하고도 이 법조항과 자기들의 그 인맥이라든가 경험, 이걸 사용해가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맞습니다. 계속 자행되고 그런데도 있으니, 이 사람들이 검찰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아주 거창해요. 개인을 상대로 한 국가 기관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럴싸하게 마치 자기네 예, 법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놈들이 무슨 맞아요. 인권을 보호해요? 자기 친구들 인권만 보호하지. 맞아, 맞아. 예, 그리고 검사들의 진짜 인권만 보호하죠. 이놈 새끼들이. 예. 맞아요. 저는 요즘요, 한쪽만 보면요, 진짜, 아우, 짜증나 미치겠어요. 그 사람은 좀 멍청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법무장관이에요? 촐랑거리고. 아,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국회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요, 받아치는데, 이게 진짜 초등학생 같아요. 초딩 같아. 약간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법무장관인지, 음. 정말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 돼요. 그런 뭐 청문회장이나 뭐 국회감사 이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이 사람 한동훈 이런 사람은 자기를 공격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답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은 그 정책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뭐 범죄 행위라든가 검사들이 하는 그 법적인 절차, 조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항변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 법무부 장관이면 큰 뜻 있죠. 네. 인권 보호, 민주주의 수호, 뭐 질서 확립, 뭐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 검찰 권력, 지금의 권력이 당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좀 진절머리 나는 거죠. 이번 김학의 이 양반은 이제 박근혜 때 임명된 사람이었는데요. 6일 만에 잘렸었고요. 이 당시 경찰이 이 김학의 영상이랑 뭐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시를 해가지고서 검찰 측에 야, 이 사람 이거 출국 금지 해주고 체포영장 발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검찰에서 이 김학의가 뻔히 보이는데 이거 내가 눈에 뭐가 들어갔나 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반려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얼른 좀 잡혀 들어갔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 검찰인지 껌찰인지 아주 개찰 뭐 이 양반들도 좀 잡아들일 수 있는 법안이 지난주에 양희님이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법안들이 조금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사저씨님 미국 네. 소식 보내주시죠. 예, 간단하게 지금 요 정도는 알고 지내야 되겠다. 나는 주제들을 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방 상원의원직을 수행해 왔는데 다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1990년대에 이렇게 미국 이민 왔을 때 다이앤 파인스타인 이 분의 성함을 들었거든요. 그때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오랫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바바라 박서 연방 상원 의원과 함께 캘리포니아에는 2명의 여성 상원 의원이 오랫동안 직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큰 기여를 했고 이제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이 순간에도 총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 뉴욕 타임즈의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분은. 예. 자, 두 번째 소식. 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인 니키 헤일리. 트럼프 시대 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이 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사가 참 정말 안 좋았었는데 요것만큼은 좀 참신했다 싶은 그런 인사였어요. 니키 헤일리. 물론 막판에는 트럼프의 백악관하고 니키 헤일리 측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양쪽이 갈등을 겪고서 결국에는 대사직에서 물러났는데 2024년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니키 헤일리 여사는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인도 이민자입니다. 인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자기 출마에 변해서도 나는 백인도 아니고 나는 흑인도 아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종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 사우스캐롤라이나라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데서도 주지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도 흐름을 좀 잘 계속 탄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타진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주지사 할 때 제가 인상에 남는 건 그거예요. 그 당시 라스템 루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찰스톤에 있는 흑인들이 많이 가는 교회, EMC 교회죠. 아마 에반젤리컬 메소디스트 처치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지고 난사해가지고 뭐 9명인가 죽이고 그랬죠. 예. 예, 그 이후로 이 인종 문제가 불거지자 주 청사에 있던 남부연합군기 있죠. 백인들은 그걸 보고 전통을 살리는 기라고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인종 혐오의 상징인 깃발이다라고 해서 다 싫어하는 건데 결국 주청사에서 그 깃발을 내릴 때 미국으로 생중계됐어요.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 주지사였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공화당계 주지사로서 남부연합군기를 주청사에서 제거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분이 과연 잘 될지. 물론 공화계에서는 아직도 특히 백인 남성들 유권자 같은 경우는 여성이 자기들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종적으로도 백인이 아닌 비백인이 과연 자기들의 대통령 후보로 갈 때 성원을 할 것인가 이것도 미지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만 2024년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뭐 몇 년 동안 트럼프의 눈밖에 나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향이 도대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잖아요.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러나 그때 우리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모든 그 인종 우월성 뭐 이런 혐오 이런 것에 기반을 둔 가짜뉴스 이런 것에 기반을 둔 이런 권력이 오래가지 않는다. 지금은 아무리 설홍성 같이 보일지언정 결국에는 이것도 없어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한 7, 8개월 전보다 생각할 때. 훨씬 나아졌네요. 많이 나아졌죠. 많이 네. 퇴색이 됐죠. 이제 트럼프도. 네. 예. 네. 그런데 전 트럼프의 추천을 받아서 유엔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도전장을 낸 거예요.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도전장 낸 거죠. 그런 이렇게 보면. 셈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첫 신호탄이고 이제 이후 다른 사람들도 우리 플로리다의 주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을 조금씩 하겠죠. 니키 헤일리가 첫 깃발을 한번 들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상징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국민의힘당을 예로 들면 뭐 윤심의 눈밖에 나냐 안 나냐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뭐 미국이랑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트럼프 눈밖에 나냐 안 나냐 뭐 이런 것들로. 근데 우리나라도 얼른 좀 그런 문화가 좀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구 눈밖에 나서 못 나가고 눈밖에 들어서 나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죠. 한 정치인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이 옳다고 검증이 되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검증이 되고 그 뜻에 동조하면 유권자들이 표를 주고 그런 사람이 선출되고 그런 게 정상적인 정치겠죠. 예, 그렇죠.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다시피 제가 어느 날 농장에 가보니까 저 남쪽 하늘 끝에 지금 여기 보이는 파란 하늘 같은 데서 무슨 방패연 같이 조그만 게 보였어요. 저 멀리서. 그래서 염소 밥을 주고 빨리 저걸 찍어야 되겠다 사진을 했는데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가게 와서 일하다가 가게 뒷문 열고서 하늘을 보니까 뭐 비행기가 쫙 대여섯 개가 간 그 트레일 있죠. 젯 트레일. 네, 비행기라고 하죠.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게 바로 머를비치에서 격추됐잖아요. 지금 이 사진은 머를비치에서 해군이 그 중국산 풍선, 관측 풍선 또는 정찰 풍선을 F-22가 격추시킨 다음에 그 잔해물을 해군이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동네가 바로 머를비치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에서 봤던 그 전투기가 100% 저는 확신은 못하지만 그 전투기 자국이 결국 시간하고 이게 다 맞아요. 그 경로하고 격추시킨 거죠. 자, 여기서도 뭐 많이 얘기할 거 없어요. 그 뒤로 여기저기서 이 UFO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캐나다가 미사일을 쏘고 뭐 미국 공군이 전투기를 보내서 다 격추시켜가지고 5개가 다 지금 계속 그 뒤로 격추됐잖아요. 네네. 근데 웃긴 게 뉴스에는 UFO라고 나오잖아요. Unidentified Object. 말이 맞죠? 그건 말은 맞죠. 확인 비행 물체인데 지금 사람 미국 그 NSC에서도요. 그거가 예. 중국에서 보낸 정찰 풍선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오피셜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 중국에서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처음에 얘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직은 정확한 건 아무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수거된 잔해물도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 미국 회사가 만든 어떤 장비들이 거기에 탑재돼 있고 그 사람들이 중국에게 수출했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중국산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중국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미확인 비행물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외계인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도 더 많이 갖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하여튼 외계에서 온 거는 아니고 하여튼 뭐 중국에서 뛰어올린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중국산 풍선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요점은 딱 이겁니다. 뭐 딴 거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밑줄 쫙 그으시면 돼요. 자, 더 프로그레시브 매거진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 마크 피어레이라는 이 퓰리처상 받은 기자가 쓴 글입니다. 이 풍선의 사건은 뭐냐? 레이지 벌룬스예요. 레이지 벌룬스. 그냥 화를 증폭시키는 서로 화나게 하는 풍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정찰 기구 이런 것들은 어느 세계나 각국이나 다 있는 거고 미국도 있는 거고 중국도 있는 거고 뭐 독일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건데 다만 지금은 양 국가가 어떤 경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풍선 하나 발견된 것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이게 아니라 이 풍선을 전투기를 최신의 전투기를 보내서 적화시키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중국 니네 그럴 수가 있냐 미국 니네 너 오버 리액션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 것 자체가 이 자꾸 감정이 서로 악화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것이 더 문제지 이 풍선 자체가 사실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굉장히 동감이 되네요. 그 풍선 하나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분노가 굉장히 상승하는 거 잘 꼬집은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애청자분들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일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요즘에 뭐 정부에서 살기 힘드시죠? 이거 다 문재인 정부 탓입니다. 이 말에 속는 바보가 되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치 소식 이외에도 들어가는 마당, 초대 손님, 먹살 경제, 안내 말씀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 미주, 한인, 우리 세상을 검색하시어 팟캐스트 청취 및 유튜브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